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삼성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광고주가 아니라 불꽃하고 시즈니의 권리 구조에 직접 들어왔다는 의혹입니다. 온라인에서 퍼진 이른바 공동소유 계약 문건이 사실이라면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은 제작비를 지원받는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의 지분과 수익, 유통 권한 일부를 삼성 측과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21일 현재 삼성전자와 스튜디오 C1 장시원 PD가 공동소유 계약 원문을 공식 공개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일부 유튜브 영상이 공동 지분 문건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먼저 삼성이라는 표현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제목에 삼성만 적히면 많은 시청자는 프로야구 구단 삼성 라이온즈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은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구단과의 협업이라면 선수 경기 구장 콘텐츠 출연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의 계약이라면은 제작비 투자, 광고 브랜드 노출, 디지털 콘텐츠, 유통 장비 협찬, 수익 배분 같은 상업적 권리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이름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계약의 성격 전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공동소유라는 단어의 실체입니다.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 계약에서 공동소유라는 표현은 매우 넓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의 저작권을 절반씩 보유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특정 시즌에 새로 만들어진 영상만 함께 소유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광고 수익과 협찬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은 공동소유처럼 보이지만 실제 조항은 우선 협상권, 독점 광고권 브랜드 사용권, 투자금 회수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문건의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 계약일 투자금 지분율 저작권 귀속 유통권 계약 해지 조건입니다. 특히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은 5가지입니다. 첫째, 삼성 측이 지급하는 돈이 광고비인지 투자금인지입니다. 둘째, 그 대가로 받는 권리가 단순 노출권인지 콘텐츠 소유권인지입니다. 셋째, 유튜브 조회 수익과 협찬 수익, 티켓 판매 수익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입니다. 넷째, 법원이 불꽃자구의 제작과 유통을 막을 경우 투자금과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지입니다. 다섯째, JTBC가 권리를 주장하는 최강야구의 출연진과 서사 경기 기록 프로그램 구조가 계약 대상에 포함됐는지입니다. 이 5가지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공동소유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권리 관계를 판단할 수 한달 수 없습니다. 이 의혹이 폭발력을 갖는 이유는 JTBC와 장시원 PD의 법적 충돌이 이미 법원 판단 단계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0부는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불꽃자구의 제작,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단순히 비슷한 야구 예능이 아니라 기존 최강야구의 출연진과 캐릭터 경기 성과, 이야기 흐름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후속편처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최종 본안 판결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가처분 단계에서는 JTBC의 권리 침해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가 본 계약 구조도 중요합니다. 보도된 결정 내용에 따르면 JTBC는 공동제작 계약에서 스튜디오 C1의 표준 제작비의 110%를 반경권료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시청률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었고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에서 발생한 수입금의 약 50%가 스튜디오 C1에 배분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건을 근거로 JTBC가 제작사의 투자와 노력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장시원 PD 측이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스튜디오 C1은 즉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0부는 스튜디오 C1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4월 6일 이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다시 즉시 항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한 차례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기존 금지 결정을 유지했다는 점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나 공동사업자가 들어온다면 그 계약은 높은 법적 위험을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장시원 PD는 시즌 2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18일 장시원 PD는 불꽃지하구 2가 5월 4일 오후 8시 스튜디오 C1 유튜브 채널에서 첫 방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5월 4일 첫 회가 공개됐고 새 팀 구성을 위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예고에서는 지원자가 200명을 넘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이대호, 송승준, 김재호, 정근우, 니퍼트 등 기존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과 새로운 지원자들의 영상을 직접 살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법적 분쟁과 별개로 콘텐츠의 연속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상업적 확장도 이어졌습니다. 2026년 5월 7일 생활용품 브랜드 바스는 불꽃자구 2와 공식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수단 유니폼에는 브랜드 패치가 부착됐습니다. 7월 10일에는 넷마블의 마구마구 2026이 불꽃자구 시즌 2와 협업 업데이트를 발표했고 출연 선수 라인업을 기반으로 한 전용 팀과 24명의 선수 카드가 추가됐습니다. 즉 시즌 2는 단순 영상 공개를 넘어 스폰서십과 게임 협업으로 상업 영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확인된 공식 스폰서 발표 가운데 삼성전자와의 공동 소유 계약은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문건 의혹은 더 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실제로 투자 계약을 맺었다면 삼성 측은 세 가지 안전장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법적 분쟁으로 영상이 내려갈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는 조항입니다. 둘째는 기존 최강야구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신규 시즌의 독립 자산만 계약 대상으로 한정하는 조항입니다. 셋째는 본안 소송이나 항고 결과에 따라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해지 조항입니다. 대기업 법무팀이 가처분 금지 결정과 이의신청 기각 사실을 모른 채 거액을 투입했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낮습니다. 현실성이 따라서 실제 계약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공동소유보다는 조건부 투자 또는 제한된 상업권 계약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JTBC가 몰랐다는 표현도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JTBC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계약 체결 전에 통보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과 계약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법적 분쟁이 공개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3자와의 투자 계약은 본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JTBC는 새로운 계약이 기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계약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대상이 완전히 새로운 시즌 요소와 광고 권리에만 한정된다면 JTBC가 직접 막기 어려운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승패를 가르는 질문은 삼성의 투자 규모가 아닙니다.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이 실제로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무엇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저작권과 상표권, 후속편 제작 권리를 다른 회사와 나누는 계약은 체결됐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즌2에서 새로 제작한 영상 신규 선수의 초상권 새 광고 상품, 신규 게임 협업 권리처럼 독립적으로 형성된 자산이라면 별도 계약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공동소유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의 금지 결정을 우회하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계약 당사자의 이름이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했는지를 봅니다. 출연진의 구성팀의 정체성, 이전 경기의 기록 팬들이 기억하는 서사, 영상 편집 방식이 최강야구의 후속편으로 평가된다면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도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 계약서에 기존 자산의 사용을 전제로 한 조항이 있다면 그 문건은 향후 분쟁에서 스튜디오 C1이 어떤 권리를 사업화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선수 선발과 새로운 경기, 새로운 로고, 새로운 광고 상품처럼 시즌2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요소만 명확히 분리했다면 장시원 PD 측에는 방어 논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실제 당사자라면 내부 검토 과정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콘텐츠 투자는 사업 부서만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무, 재무, 브랜드 관리 부서가 권리, 귀속과 소송 위험 예상 수익, 계약, 해지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진짜라면 문건 안에는 단순한 공동소유 문구보다 더 복잡한 조건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법원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투자금 반환 콘텐츠 명칭 변경, 출연진 교체 영상 비공개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대기업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문건은 평범한 광고 계약인데 공동소유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삼성전자가 시즌2에 신규 제작비를 투자하고 그 시즌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익만 배분받는 조건부 공동사업 계약일 가능성입니다. 셋째, 프로그램 이름과 영상 선수단 사업까지 포함한 넓은 권리 계약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라면 JTBC와 스튜디오 C1의 싸움은 두 회사의 분쟁을 넘어 대기업 투자와 콘텐츠 지식재산권이 충돌하는 훨씬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단독 보도가 되려면 문건의 첫 장만 보여서는 부족합니다. 계약일 법인명 서명과 직인 투자 금액 지분 비율, 저작권, 귀속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 조항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스튜디오 C1의 공식 입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 공동소유 계약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의혹입니다. 하지만 만약 문건이 진짜라면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는 불꽃야구 시즌2는 더 이상 장시원 PD 개인의 도전이나 유튜브 야구 예능의 생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프로그램의 진짜 주인인지, 법원이 금지한 자산과 새로 만든 자산의 경계가 어디인지, 대기업이 그 위험을 알고도 들어왔는지를 가르는 거대한 권리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